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하면서 한 주의 첫 거래일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마냥 좋기보다는 이러다가 내일 또 내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더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연말에 웃을 수 있는 특급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1.59% 급등 출발해서 초반에 2% 가까이 오르면서 2248선까지 올랐는데요. 고점을 찍고 점점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1% 넘게 오르면서 223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거래일 연속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중심으로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연기금은 6거래일째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1.77% 상승 출발해서 초반에 2.81% 오르면서 69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됐는데요. 그래도 2%대 오르면서 68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3거래일 만에 매도를 했지만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지수가 반등했는데요. 오늘 기관이 1,900억 원대, 또 외국인은 1,1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또 일본 정부의 개입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지만 중국의 당대회 결과 시진핑의 독주 체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이런 이유로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1,439.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안도감에 급등을 했는데요. 시멘트 관련주들 먼저 살펴보시죠. 네,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라는 호재까지도 더해지면서 오늘 25% 넘는 급등세 보였는데요. 9,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건설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LENC도 5%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대우건설도 4%대 상승하면서 4,16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주도 살펴보시죠. 네, 리츠주 같은 경우에는 이리츠코 크랩이 1.45% 오름세를 보였네요. 장중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건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7 의장국인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지원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면 살펴보시면 유신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집계됐고요. 오늘 장중에 2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상승폭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15%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각각 4%대, 3%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주들이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먼저 대장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86%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57,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오늘 기관이 홀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1.44% 오름세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가 9%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유진테크도 7%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FSN이 12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14%대 급등 마감을 하고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를 갔네요. 내일장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최명성, 나인원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만에 시장에 호재가 생기면서 미증시부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반짝 상승에 그칠지 아니면 대세 상승의 시작이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결정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대형주들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이렇게 진짜 반등이 시작되는 걸지, 그리고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으로의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좋은 정보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네, 오늘 상승해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마냥 좋지는 않아요. 또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상승을 반짝 상승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세 상승의 좀 시작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아까 앵커님 첫 멘트에 그런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올랐지만 또 내일은 어떨까? 요즘 뭐 계속 그런 장세니까.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분기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이미 2주 전부터 방송을 통해서 지금이 바닥이고 어쩌면 큰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토요일 방송에서도 연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반등이라 할 때 소위 말해서 데드캣 바운스냐,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가 살짝 이렇게 깜짝이니까 일어나는 그런 거냐, 아니면 추세 전환이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크다고 봐집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항상 주식시장을 보실 때 우리가 종목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예, 가격 메리트를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26개의 업종이 전부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지금 S&P 500도 지금 PR로 봤을 때 거의 30% 빠졌거든요. 이것은 이제 낙폭 메리트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언제 나타났냐면 2000년 IT 버블 이후에 그때 한번 나타났고 2008년 미국의 소위 말해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이후에 지금 세 번째 오는 전 업종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포스럽죠.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펀더멘털이 나쁘느냐? 아직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역사적인 저평가 국면이다. PER, PBR 공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4분기에 대해서 매크로한 관점에서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제가 또 한번 높아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IMF 때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팬데믹 때도 그렇고 지금 또 그렇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엄청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4분기를 지금 보는 그런 시각이니까 제가 좀 매크로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주가 하락을 유도했던 게 뭐죠? 바로 유가가 그 단초에 있었습니다. 우크라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유가도 보게 되면 지난번 130달러, 120달러를 싼 고점을 해서 역시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뭐 감산을 하던 또 미국에서 비축료 풀던 이 가격은 80달러에서 제가 볼 때는 110달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여기서 유가가 이렇게 안정세면 인플레이션을 좀 잠재우겠죠? 또 유가가 너무 내리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리세션에는 문제가 야기되는데 지금 그럴 염려도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이제 CPI 지수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꾸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지수로 보면은 월별로 다 296 계속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때는 기저유가에서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는 급격하게 300까지 오르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주가도 그렇고 모든 지표도 그렇게 많이 오르면 그다음부터는 스테이, 머무르거나 아니면 감수세를 나타내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러면 월별 CPI 중결이 지금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가의 추이를 보면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9.1이 고점이었고 이제 8.5, 8.3까지 서서히 내리고 있죠. 이게 헤드앤숄더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뭐 이따도 연결되겠지만 결국 FOMC에서 엊그제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격적으로 계속 뭐 자이언트 스텝 받기는 어렵겠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또 한 번 주가를 크게 흔들렸던 게 미국의 월별 실업률 추이입니다. 역사적인 저점이네요. 보통 4에서 4%에서 5%까지 되는데 3.5 더 내릴까요? 예, 그러면 3.5까지 실업률이 내리면 이것은 완전 고용. 보통 미국에서 일단 4% 정도만 해도 완전 고용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더 내릴까요? 저는 오른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면 고용 지표가 좀 나빠지겠죠. 지금 결국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고용 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 고용 지표가 나빠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또 한 번 인플레가 쉽게 꺾이는 게 아니구만 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미국 그 미시간대에서 하는 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건 구체적인 계수보다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가 더 오를 거야 라는 심리적인 요인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5%까지 올랐죠. 계속 오를까요? 이것은 좀 꺾이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예민한 게 뭐냐면 미국의 2년하고 그다음에 10년 국고채 수익률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시중 금리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예요. 자, 지금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생각하는 게 5% 정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5% 내외. 뭐 그 이상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미국의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벌써 4.5까지 올랐어요. 이미 이걸 선 반영하고 있어요. 이게 주봉인데요. 계속 지금 양선이 12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3개 정도면 클라이막스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주봉도 역시 그렇죠. 이것도 이제 계속 양봉이 나와요. 우리 개인투자들이 양봉 나오면 계속 양봉 나올 것 같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관성의 법칙에서 움직였다면 이제 회귀의 본능이 이제 작용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안정세다. 이미 실질금리 5%대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제 원달러 환율 주봉입니다. 물론 오늘 저녁 후강에서 양선이 좀 살짝 나긴 했지만은 1432원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일부 증권사라든가 건설사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정고점만 강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이제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CDS 프리미엄 추이, 국가 보도 지수인데 이것도 역시 3종 고점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리세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예요. 리세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는 항상 그랜저 검증에 있어서 실물 경기를 먼저 선 반영합니다. 아까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 코스피 26개 전 업종이 연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S&P도 뭐 거의 두 업종만 제외하고 다 마이너스거든요. 우리 공포스럽지만
이미 이런 것들은 주가에 상당한 반영되어 있죠. 이게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0.55에서 지금 0.3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도 쌍바닥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미국의 나스닥 분기 차트를 보시면 나타나요. 이게 아까 보셨던 2019년, 2020년 그러면 3월 달에 좀 안 좋았고 여기서 이제 분기 차트인데요. 왜 4분기에는 기회가 되느냐? 제가 이것은 양상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고점 대비 한 40% 빠졌거든요. 지수가 반토막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좀 4분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어쩌면 큰 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것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 큰 흐름에서 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경기 순환과 주식시장 사이클을 볼 필요가 있어요. 팬데믹 때 이렇게 돈을 풀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실적 장세 지나고 이제 감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역금융 장세, 그다음에 역실적 장세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역금융 장세하고 역실적 장세 여기 거의 마무리 국면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 이제 역사적인 저지배를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 파동에 따라서 국민의 특징이 있는데 금융 장세에서는 금리가 제로 금리에 가면서 미국 같은 데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실적 장세에서 실적도 좋아지고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주가 상승률도 역시 오르죠. 그다음에 역금융 장세에서는 지금 고점 대비 지수가 그렇게 40% 빠졌죠. 나스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적 증가로 주가 상승 하락률이 가파르게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그럼 또 역실적 장세에서는 주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것은 탄력이 둔화돼요. 그만큼 이제 하락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강세 국민이 있고 약세 국민이 있는데 아까 봤어요. 금융 장세에서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팬데믹 때 겐처들 매도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실적 장세에서는 이제 서서히 약세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좀 큰 사이클을 봤을 때 도움이 됐으면 하고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단기 관점에서도 역시 좀 코스피를 보게 되면 정강 후약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다중바닥 패턴이다. 박스권이지만 다중바닥 패턴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코스피도 한번 우리가 분기 차트를 보실래요? 음선 5개입니다. 보통 음선 5개에서는 리바운드가 나오고 특히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어떤 모습이죠? 예, 역시 오실레트가 사이에서 노란색이네요. 자, 이걸 딱 보십시오. 주식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빨간색 부분에서는 나쁜 얘기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때부터 주가가 내리죠. 노란색 부분에서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패닉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미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음선 3개 다음에 이게 서서히 60주 선을 지키고 60 선을 지키면서 좀 반격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역시 다이버전스고 일간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역시 오늘 그래도 양선이 나왔어요. 이 양선이 나온 게 뭐냐?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개인 투자들이 3,160억을 매도했거든요. 특히 기관들 2천억가량, 외국인도 1,1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 단 고려할 변수는 바로 증권사고 건설사 그 PF 문제로 자금 압박이 오고 있고 그러나 또 정부에서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플러스 알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오늘도 또 너무나 열심히 분석을 해주셔서 무디스가 또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위원님은 바닥을 또 잘 보시잖아요. 네네.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냥 좋아하지는 못하시거든요. 네. 또 떨어질까 봐. 네. 지금이 바닥을 찍고 온 걸까요? 아니면은 더 내려갈 때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부터 개인적으로 완전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사실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3분 계시는데 이제 월요일이 좀 불안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상당히 밝았고 뭐 제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23년 동안 경험과 많은 내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도 완전 바닥을 찍었고 이제 상승 쪽으로 턴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이제 그렇고 다우존스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일봉을 보면은 요 근래 많이 빠졌다가 요즘 이제 한 일주일 만에 장대 양봉과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우존스 보면 월봉 차트 보시면 항상 잘 보십시오. 빨간 선이 61선 차트거든요. 그래서 61선만 오면 항상 지지하고 이렇게
급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또 앞에서도 61선을 양봉이 도지가 나왔지만 또 이렇게 지지하고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다우존스도 61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음봉의 반 이상을 돌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향으로 간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이 나스닥도 보면 61선 왔을 때 항상 딛고 급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61선을 딛고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 악재랑 악재는 다 나왔죠. 그리고 보면 이제 러시아에서 뭐 핵 쏘는 거 빼놓고는 이제 뭐 핵을 쏘면 모를까 못 쏜답니다. 왜냐면 핵을 우크라이나에 쏘면 그게 바람이 불어서 다시 러시아로 간답니다. 그래서 절대 못 쏜다는데 뭐 자기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핵을 쏘면 모를까 그거 외에는 전 세계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도 완전 상승적으로 턴을 했고요. 국내 시장도 이제 바닥을 다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갑자기 급반등이 오면은 지금 사실은 뭐 1년 10개월째 장이 안 좋은데 급반등이면 한 달, 두 달 만에 어느새 이렇게 지수가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위원 모두 다 시장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올해 솔직히 근데 올해 내내 좀 밀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4분기 연말에 갈수록 최근 3년간은 상당히 시장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같이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는 2150포인트서부터 2250포인트, 즉 플러스 마이너스 100포인트 정도가 사실상 박스권 어떤 구간을 당분간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뭐 차트를 설명한다든지 또는 어떤 지수의 어떤 가격을 설명드리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씀드리는 경우가 잘 없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2150부터 2250포인트까지는 2017년도서부터 2021년도서까지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했던 또는 지지로 작용했었던 아주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박스권의 어떤 숫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가격대를 이탈하게 됐을 시에는 이 시장 자체가 경기 자체가 무너지거나 뭐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라기보다는 개인이 또는 기관이 또는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시장에 대한 어떤 투매라든지 공포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 박스권 내에서 어떤 횡보, 흐름을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상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좀 부르고요. 어찌 본다라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피곤하고 어찌 보면 또 녹록치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만한 변수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일단 기준금리는 내년 2분기까지 연준도 그러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단 상승입니다. 그것을 빠르게 상승할 것인가, 천천히 상승할 것인가, 또는 보류를 할 것인가, 뭐 이 정도인데 기본적인 기조는 매파, 비둘기파 동반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뭐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채시장, 채권시장도 역시 문제고 국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어떤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상 고점을 찍어주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환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환율은 잠시 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가 달러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화폐가 전반적으로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증시와 이제 대만 시장 상당히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 통상적으로 최근 엔화가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사실 크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미국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어찌 본다면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20조 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 150엔까지 상승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치 비교를 하게 됐을 시에는 지금 현재 달러 대비 했을 때는 23% 정도 가치가 하락을 했다. 자, 23%는 뭐냐면 최근에 영국에서 파운드 우화가 전반적으로 큰 어떤
달러 대비했을 때 같이 폭락을 했을 때가 21%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났고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일어났지만은 그 충격 자체가 뭐 일시적으로 온다기보다는 서서히 정말 시나브로 이렇게 천천히 스며들듯이 발생을 하고 있고 원화라든지 위안화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했을 때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략적으로 각각 17%, 12%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이야기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조가 있을 때는 사실상 통상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국채 금리는 소폭 또는 조금씩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년과는 좀 다르게 그 상승폭 자체가 실적이 안 좋았어도 국채 금리는 상승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좀 불안 변수로서도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될지 안 될지 계속적인 뉴스 팔로잉 좀 필요하겠고 오늘 장중에 시장의 움직임들을 뭐 하나씩 체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개별주들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내일 뭐 코오롱 TC준도 뭐 다시 한번 제거를 하겠지만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저도 오늘 본 종목군 중에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간적으로 5분 만에 플러스 뭐 15% 이상 급등을 했다가 제가 한 5분 후에 다시 보니까는 장대음봉이 분봉성이 나오면서 다시 보합까지 그날 하루 변동성만 플러스 마이너스 20%인 종목 그에 준하는 종목군도 시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거래대금도 뭐 50억 또는 그 이하인 경우도 너무나 많은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마음 급하신 분들은 좀 감정적으로 조급함을 충분히 느끼시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좀 관조하는 자세 취하신다라면 시장 대비했을 때 좋은 결과 또 추가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미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슈퍼 위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늘 현대차와 포스코 그룹주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좋은정보 위원님. 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호실적이 예상되는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성장주 섹터는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네.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리츠라든가 증권 건설 이거 뭐 잘 아시잖아요. 다 이제 그런 뭐 레고랜드 그 ABCP 그 미상환 사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추이를 볼 필요가 있겠고 저는 이제 업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일정도 괜찮아요. 다수의 학회가 예정돼 있는데 바이오 유럽이 10월 24일부터 26일 면역항암 학회가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있거든요. 게다가 티슈젠이 내일부터 3년 5개월 만에 한 주주가 6만 명 되신다고 그러는데 거래가 재개된다고 그래요. 지난번 신라젠처럼 다시 한번 바이오의 온기를 한번 불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석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이번 주 미국도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아무래도 좋게 발표 나면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떤 기업들이 예정돼 있을까요? 이번에 그 S&P 500 내 이제 150대 기업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특히 애플이라든가 뭐 알파벳, 아마존 등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달러가 좀 강세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좋은 기업도 있겠지만 또 안 좋은 기업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보합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발표가 끝나면은 이제 좋은 쪽으로 가겠죠. 왜냐면 갈수록 이제 악재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번 주 수요일 이제 미국 9월 신규 주택 판매건이 하나 있고요. 28일 금요일에는 미국 9월 개인 소비자 지출 및 개인 소득 발표, 그다음에 3분기 고용 비용 지수, 9월 달 이제 잠정주택 판매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점차적으로 좀 발전되는 그런 듯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 실적 발표할 기업들 자세하게 정리 좀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당장 오늘 실적을 낸 포스코 케미칼이랑 현대차는 네.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렸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실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요. 일단 포스코 아닌가요? 케미칼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일단 뭐 기존에 이제 음극재를 생산하던 상황에서 이제 양극재로 넘어가고 양극재 생산량을 정말 글로벌 탑 기업들 못지않게 대량으로 생산할 것이고 사실상 국외의 글로벌 기업들과도 지금 현재 업무 협약 MOU를 계속적으로 좀 맺어가는 상황에서 분기 첫 1조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사실 매출액만 놓고 보게 된다면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제 세타 엔진 2의 어떤 리콜 비용 1조 3천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면서 일단은 분기 즉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 실적이 살짝 좀 아쉽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극과 극의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뭐 신고가는 갱신하지 못했지만은 근접한 반등을 소폭 보여줬고 반면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투매가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간적인 매도 물량들이 즉 쏟아지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합세를 하였죠. 물론 퍼센테이지 비율을 놓고 보게 된다면 그렇게 큰 하락세는 아니지만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컹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자, 내일은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아차 보유자분들 오늘의 어떤 현대차의 흐름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좀 좋은 생각 좀 갖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주가적인 또 충격 이런 부분들을 잠시 조금 인내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날 일단 수요일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OCI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조금씩 점진적인 우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OCI 같은 경우는 IFRS로 실질적으로 예상 실적치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기관의 또는 외인의 어떤 매도 시그널이 될지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자분들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금요일은 LG전자 이렇게 각각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날의 대표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시기 조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일단은 소위 이제 YOY라고 하죠.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 실적이 얼마만큼 좋은가 나쁜가. 근데 실적이 좋다고 반드시 주가가 상승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고 대개의 경우에는 외인 또는 기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물량을 매도하기 위한 어느 기회로 좀 삼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되는지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이 하락이든 상승이든 진정되는 국면을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이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실적 일정과 예상치까지도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도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올해를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들고 가면 좋을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어떤 섹터가 남은 4분기를 주도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아까 바로 이제 앞전에 제가 뭐 2차 말씀드렸지만 좀 단기 관점에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원유령 그 국토부 장관이 11월 초 사우디 방문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역시 한미글로벌이 괜찮아 보여요. 한미글로벌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음봉 3개를 주고 여전히 정배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거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고 원전 지난번 이제 폴란드 한 40조 그 수주가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한수원에 그 소수원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잘 봐야 돼요. 오늘 이제 장 마감 후에 시간에서 좀 많이 빠졌는데 한번 내일 또 한번 음선을 들여오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일 개파락에서 양손으로 출발하면 살리는 흐름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노맨 컴퍼니라고 하나 있는데 이거 마이크로 바이옴 그런 회사거든요. 이것도 바닥에서 좀 길게 보시게 되면 연봉을 보시게 되면 95,000원했던 종목이 지금 17,000원대까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우리가 단기로 대응해 볼 만한 3가지 섹터 또 종목들 많이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어떤 섹터를 가장 선호하실까요? 네, 가을 겨울이 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조금 몸이 좀 아프시죠. 그래서 네, 저도 아파요.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산을 갈까요? 병원에 갈까요? 병원에 가야죠. 그렇죠, 병원에. 네. 병원에 가면 뭘 약을 먹겠죠? 먹어야 그렇죠. 아주 현명하시네요, 우리 앵커님. 그래서 이제 가을 겨울째 또 봄 되면 나이 드신 분이 약을 많이 드십니다. 그걸 아시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겨울철이라든가 봄에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유한양행, 한미약품이 두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대표 이제 여기 제약 중에 좀 잠깐 좀 차트 보면서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보시면은 자 예전에 77,000원짜리가 55,000원대 거의 뭐 한 30-40% 빠진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유한양행이 요 근래 들어서 외국인 기관 매수, 오늘은 전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제 그 차트가 나오고 있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 그래서 한미약품 보시면은 예전에 32만 원짜리가 뭐 22만 원대, 이것도 한 30%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진 종목이 이제 매출, 겨울이라든가 봄 되면 분명히 매출 영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보시면은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기관 쪽에서 벌써 외국인 기관 쪽에서 한 일주일 전부터 다 매집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유한양행, 한미약품이 실질적인 삶에서 이제 매출 영업이 증가되려 기대가 되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라젠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살아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 들으셨죠? 코오롱 티슈진이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관련주들 투심 더 확 살아나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남은 4분기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앵커니까 오랜만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개월 정도 정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폭을 좀 키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네. 시장을 그나마 떠받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섹터 뭐가 어. 있을까요? 2차 전지요. 그렇죠. 자,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양극재, 부품주 또는 소재주, 더 나아가서 완성형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기업.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7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해준 종목이 무엇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도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51만 원대 바로 직전 고점대를 좀 돌파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큰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일정에 따라 내일 모레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즉 내년서부터 CATL을 본격적으로 경쟁이 붙고 더 나아가서 4680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양산을 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CATL과 과연 정말 어떤 좋은 결과 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또 내년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주가에 또 반영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양립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51만 원대를 과연 돌파해 주는가, 돌파해 준다라면 보유자분들은 끝까지 버티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어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은 일단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 50만 원 이하, 뭐 47, 8만 원 정도까지 눌림을 기다렸다가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인원 위원님은 최근에 약세장에서도 흐름이 죽지 않았었던 2차 전지 섹터, 그 안에서도 대장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의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또 백악관 인사와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미일 외교차 간이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서 내일 도쿄에서 만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서 3국이 제재를 강화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소식도 챙겨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정책연구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CBDC 관련 정책 및 실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진행되는데요. 관련한 소식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신라젠에 이어 코오롱 티슈진도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됐습니다. 6만 소액주주가 안도하게 됐는데요. 거래는 약 3년 5개월 만인 내일부터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맥점 포착의 달인 좋은정보위원회 세비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8월 10일 68,400원에 매수를 해서 진입 당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요. 현재 최고가 184,800원 찍으면서 17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위원님. 네.
역시나 황금 맥점이 포착이 되니까 네. 최저점에서 잡아서 지금 수익이 거의 170%가 넘었어요. 참 이제 이 종목을 볼 때 이제 저는 이게 뭐 운이 아니고요. 네. 이 내용을 보고 음.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일단 폐 배터리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 소재 초기 그 시장 진입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폐 배터리도 이렇게 보셔야 된다. 매년 39%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이었거든요. 오늘 또 제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맥점을 놓치면 좀 속상하시지 않겠어요? 그 어려운 장에서 170% 상승했는데 오늘 왜 에이스를 들고 나왔느냐? 오실레이터 3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음봉이 5개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 개인투자들 가장 겁내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네요. 저는 올해 역발상으로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주봉을 보셔도 잘하면 이번 주 양성 가능성도 엿보이니까 지속 관심에 두시면서 한 뭐 1차 15만 원, 지난번 말씀 롱텀으로 본다면 에코프로 BM을 과거에 한번 떠올리면서 단타보다는 긴 호흡으로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1차 15만 원, 2차 한 17만 원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예스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조만간 또 상승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황금 맥점 꼭 포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프롬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0월 4일 7,950원에 매수를 해서 현재 최고가 8,320원 찍으면서 4.6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네. 이 종목 상승한 것도 상승한 건데 네. 오늘 장중에 22% 가까이나 올랐었어요. 네네. 네. 저는 이제 끼 있고 좀 급등주를 바닥에 잘 잡는데요. 네, 그 프롬바이오는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이제 식품 원료를 도소매하는 이제 회사인데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건강식품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13%, 한 43% 왔는데 다시 바닥을 찍고 오늘 22%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전고점 한 9천에서 10,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면서 향후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세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전 매매의 달인 우리 나인원위원회 포스코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5월 26일 13만 4천 원에 매수를 해서 현재 최고가 19만 5천 원 찍으면서 45.52%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위원님, 네, 와, 근데 보니까 지난주에만 이 종목이 17%가 올랐어요. 그렇죠. 네. 일단 10월 한 달 내내 약 한 3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시장 대비했을 때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 사상 처음으로 분기별 1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면서 상당히 향후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로선 추가 어떤 공급 계약이라든지 수주 계약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알려진 재료는 일단 소멸되었다고 좀 보셔야 될 것이고요.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19만 5천 원을 돌파하는가, 돌파하면 끌고 가고 돌파하지 못한다. 일단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할 시점을 공략하는 게 좋을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19만 5천 원을 좀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라는 의견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세 분의 새로운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의 황금 맥점을 잡으셨을까요? 피플바이오입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시세도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드디어 이제 맥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사는 세계 최초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키트를 출시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년 승인 목표로 파킨슨병 조기 진단 키트도 출시 예정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 종합병원, 합해서 한 30개가 넘게 이미 진출해 있고요. 또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동남아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300억 현금 확보해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출 한 150억 정도 돼서 금년 대비 한 3배 정도 이렇게 증가가 예상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네요. 차트를 보실까요? 양음 나오면서 역전된방 점선이거든요. 통상 이럴 경우 양선 나올 가능성도 있고 낮게 출발하면 좀 우리가 매크로하게 주봉을 보셔도 이번 주 만약 음선 날 수도 있지만 또 다음 주도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9,700원 낮게 잡으실수록 좋을 겁니다. 목표가는 11,500원, 손절은 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K바닥 최명성 위원님.
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또 바닥에서 급등하게 만들까요? 네, 요즘 이제 네온시티 관련주하고 또 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움직이는데요. 네. 자,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성건설은 이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녹지사업 등의 이제 조경공사 그리고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월봉인데 8,000원짜리가 2,500원대 무려 3분의 1 토반이 났습니다. 자, 일봉 보시면요. 바닥을 잘 잡고 요 근래에 양봉이 계속 나오는데 자, 매수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 2,600원 전후로 하시고요. 자, 1차 목표가 3,500원, 2차 4,000원 드리고 손절가는 2,4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을 기다리는 바닥주 일성건설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3,500원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실전 매매의 달인 나윤원 위원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를 지금 설계, 생산, 공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동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어떤 관절 또는 어떤 사람의 팔을 내고 빼는 이런 어떤 부분을 작동하는 어떤 그런 부품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에서 여러분들이 큰 병원이라든지 백화점, 은행, 식당 같은 곳에 가시면은 자율주행을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 로봇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 이런 어떤 로봇을 생산하고 부품을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 ETF에 실제 신규 편입이 될 예정인데 그에 따른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겠죠. 그중 하나가 또 로봇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손절가 2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윤원 위원의 로보티즈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새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좋은정보위원이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는데요. 위원님,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예, 뭐 저는 이제 참 아마 실감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께서 야, 지금 내가 손해가 뭐 얼만데 지금 뭐 큰 장 온다고 그러냐라는 말씀하실 거예요. 네. 저는 참 외로우니까 수익 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버 프라임 때도 그랬고 팬데믹 때도 그랬고 다 그랬거든요. 지금이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실감이 안 나시겠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린 만큼 기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계좌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세비킹 같은 그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한 무방 주제는 큰 장이 온다. 예, 그래서 대시세의 종목을 미리 저점에서 선점하자. 이게 저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계좌가 좀 많이 아프고 힘드실 텐데 이제 여기에서 저도 옛날에 정말 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아픈 계좌를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니까 제가 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풀려가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지금 많이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실 텐데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 무방에 오시면 정말 큰 시세의 종목 함께 하는 그런 기회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큰 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미리 선침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좋은정보위원 사진 아래에 있는 주황 색깔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세비캠 이 한 종목으로도 당일에 상한가를 갔고요. 무려 170% 넘는 수익률 기록하셨으니까요. 제2의 세비캠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TN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MTN, MTNW 4층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MTNW 고객센터 1600-5908 외에는